올라가는 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뭐 이 생각하게 되죠. 아우 너무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이제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장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는 3배입니다. 네, 상승의 3배. 그런데 그 최상단에 있는 그 시총 1000조짜리들이 막 10%, 15% 포모 중에 이런 포모도 없다. 포모인지 못 포인지 빨리 좀 걷어버려.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 시장이죠. 자,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앵커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예, 저 그 진짜 궁금했어요. 오다가. 저는 없습니다. 아, 예. 없으면 뭐 예, 그것만 주식입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것만 주식이에요 지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신 입장 쪽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고 싶으세요?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소외가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답을 좀 얻어가고자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 혹시 주식을 내릴 만한 어떤 악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떤 악재가 증시를 좀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될까요? 끌어내릴 만한 재료들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증시의 그 가장 큰 악재, 부담 요인은 주가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펀더멘털이나 외국인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높다는 거를 어떠한 요인들이 비매가 돼서 차익 실험 명분을 제공할지 이게 관건인데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키움증권의 한지영 위원님 이렇게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근데 갑자기 저까지 네, 오늘 대표님 단독이 네. 아니라 위원님까지 해서 저희 낚였네요. 다양한 의견을 네.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한 말씀. 뭐라고 시작하셨죠? 우아요? 와, 네. 네.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고 시작한 게 5월달 들면서 우아로 시작했다가 5월달 뭐 이틀 됐어요 지금요. 네, 계속 우아로 끝나고 우아로 매일매일 되고 있네요. 예. 우하했다가 지금 이하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진짜. 이하 그리고 뭐 망감이 교차하는 네. 이게 벌어진 게 맞긴 맞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뭐 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바라보는 게 뭔가 그냥 편하게 아우 너무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예. 뭔가 이제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장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앵커님 왜 또 시선을 피하십니까? 저요? 예, 앵커님. 말씀하세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예, 저 그 진짜 궁금했어요 오다가. 저는 없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아시겠죠, 제 마음. 없다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없으면 뭐 어때 그것만 주식입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것만 주식이에요 지금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오늘의 한마디는 필요 없고요. 오늘의 짤은 예, 우리 또 PD님이 만들어주신 거 예전에 만들어주신 거를 하나 그대로 갖고 와서 예 이걸로 봤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뒤에는 삼성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서 아유 조금 좀 팔아놔야겠다, 조금 좀 현금화야겠다라고 했더니 시장이 그런 거 있죠. 좀 팍팍 안 팔는가 이러면서 계속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여기서 더 팔게 되면은 이제 점점 팔다가 완전히 이제 물론 계좌는 좀 판다고 하더라도 이상은 없어요. 더 올라가죠. 그럼에도 그만큼 불구하고 더판 것 이상으로 평가 금액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기서 비중을 줄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줄인 거 가지고 대안을 조금씩 확대를 시켜보는데 반응이 영. 대안이 없죠. 반응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초반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을 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조금씩 늘려보게 되면 아직 변화가 없어요. 오늘 시장에서 그 동일 가중지수 코스피 200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가 하락 종목 수는 3배입니다. 네, 맞아요. 상승의 3배. 상승이 200개, 하락이 64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최상단에 있는 그 시총 1000조짜리들이 막 10%, 15%, 넥스트레이드는 17%가 올라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모 중에 이런 포모도 없다. 지금
포몬지 못 폰지 빨리 좀 걷어버려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 시장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건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안 팔고 그냥 계속 가.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 뭐 적어도 횡보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색깔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안 가본 길. 처음 보는 장세죠. 이게 이틀 동안 지수가 10% 정도 오르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20%에 둘 다 20% 이상씩 올랐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면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딸한테 좀 이렇게 서운한 거 있으면은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래서 좀 이해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장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도 그러고 싶어요. 계좌 주인인데 처음이야 이런 거. 서로가 그래서 처음이야. 서로 낯설어라고 해서 뭔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관계를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앵커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신 입장 쪽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고 싶으세요?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소외가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답을 좀 얻어가고자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 정답이 뭐 있는 이 바닥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오늘 애써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경제 방송 같은 데 쭉 나가도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갖고 계신 분과 안 갖고 계신 분의 이제 큰 차이가 날 거고 또 최근에 또 내리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왔는데 더 가지다 보니까 또 당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희비가 교차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가 그냥 슥슥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우리 한지영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키움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또 한 번 올리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오늘 이런 장 뭐 몇 번이나 이야기 들었지만 다들 처음 보는 장인데 그 시장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지금 거의 이 레벨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타냐, 새롭게 들어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 그 이틀 전까지는 코스피 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월요일부터 저렇게 공격적으로 사는 거 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역시나 뭐 뻔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우려들 많이 덜어냈던 거. 우리가 3월 달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지기 어려워. 마이크론 쉴 거야. 그러면 전자넥스 쉬고 터보컨트까지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우려들은 지금 한 달 사이에 많이 날렸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빅테크랑 우리나라 업체들 실적 보면은 적어도 올해 뭐 상하반기, 하반기,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이익에 대해서는 가시성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확보를 했으니까 그게 외국인의 베팅을 끌어올린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불장에서 외국인이 끌고 올라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우리가 굳이 벌써 차익 실현하고 내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저희 증권 전망. 공식적인 자료가 나올 텐데 하반기 전망이요? 상단이 7,300이었잖아요. 네, 300인데 뭐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한 거고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두 달용이었네, 두 달용. 참고 삼아 보시면은 그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외국계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치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8,500 나옵니다. 제일 맥스가 8,500이요. 아니 평균이 8,500. 평균이요? 평균. 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질러도 뭐 같이 그 물에 물 탄 듯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뭐 좀 더 위로 쓸 생각은 있는데 12,000이요? 근데 그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다 그 5자리로 늘어나는 거는 그 전체 숫자가 5자리로 늘어나는 거는 한 2주 정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지르면은 이제 또 주목을 받는데 주목받는 것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9천까지 그럼 하시겠어요? 9,999 정도로 하면은 이제 만지영 연구원님 이렇게 가면서 만지영. 예 그렇게 갚으셔. 이거 잘 되면 만지영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막 6천 가고 5천 가고 이러면 이제 조롱의 대상으로 바뀔까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앞만 적절한 보고 이제 가요. 리스크 테이킹 관점에서 한 9,999 정도로. 네. 우리 위원님 좀 살려주세요, 대표님.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에서?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여기 지수를 논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상단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조차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랬었을 때 저희가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는 그냥 지수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 따라가는구나 생각하고 거기다가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와 그 친구들 입장이 그대로 가는지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조정이나 아니면 조금 좀 뉘앙스가 바뀌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나올 것 같아요. 조정의 빌미는. 지금 어차피 미국 시장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섹터로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반도체만 가죠. 예, 반도체를 재발견했다 그러면 그쪽만 또 붙어버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과 아닌 것들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또 아시아 시장도 자세히 보게 되면 또 다른 게 오늘 대만은 안 갔습니다. TSMC 빠졌더라고요. TSMC. 그렇죠. TSMC가 왜 안 가냐면 인텔 때문에 못 갑니다. 인텔이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인텔은 그냥 CPU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패키징까지 우리가 하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TSMC가 좀 그 과거에 받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또 못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도 바뀌어지네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관심은 과거에 봤었던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나왔던 그 친구들에서도 더 한 단계 레벨업돼서 또 확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이게 상황들이 거죠. 어떻게 요즘에 반도체주 보면은 약간 자가 발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전자닉스 오르면은 미국에서 마이크론 이제 오르고 그렇죠. 또 내일 되면 미국에서 마이크론 올랐대. 또 오늘 전자닉스 또 오르고 또 미국에서는 전자닉스 올랐대. 마이크론 오르고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네. 있어요. 계열사인가요 서로? 그래서 약간의 진짜 한 몸이 되어버린 수준이죠. 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네. 항상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여전히 같은 비중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죠. 좀 사보죠 요즘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은 그러니까 계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커져 버려요. 커져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금은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걸 또 그냥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좀 다음은 어딜까 이렇게 무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나 이런 거 이거 조금 사보게 되면 안 가요. 신기하게도. 그때 오늘 보니까 그나마 시간 외에서 건설주가 좀 움직이네요. 다시 움직이는구나.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수급에서 좀 돌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포진시켜 놓으면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이쪽이 쉬어야 그러니까 적어도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딱 하고 부 하고 옆으로 횡보식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바톤 터치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면 어떤 섹터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숙제겠죠. 네. 오늘 시장 정리 장표를 보면서 혹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없습니까? 이런 장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이쪽으로 계속 또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쪽들의 너는 우리 편 아닌 편 여기서 더 철저하게 나눠질 것 같기 때문에 실적을 통해서 AI 묻고 우리 편이래 그러면 또 환호하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그 싸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피곤함은 미국에서 보여줬을 때 과연 또 우리가 뭐 장 초반에는 또 개파락했다 또 쫙 끌어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개장했던 중국이 조금 좀 상승을 보였지만 뭐 아직 신고가 돌파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됐어 이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고 국내 증시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그거죠. 코스피가 이틀째 매수를 하는데 삼성전자 17만 원, 18만 원에 팔고 10만 원을 더 주고 사세요. 네, 아주 매매 잘하세요. 예, 어디서 배운 매매 기법인지 네, 선진 기법은 그렇게 매매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목표가 뭐 32만 원, 이제 앞에 3짜리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대부분 목표가 컨센서스 다 온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또 그러면 누가 내일 아침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한번 빵 띄워주지 않게 되면 목표가 다 온 것 같은데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그거는 그냥 가는 대로 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아유 버블이야 한국 증시.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싹 정리하고 인버스. 네, 이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방을 좀 생각하는 이런 포지션으로 가져간다. 이게 먹힐까요? 이것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블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적이 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아유 이건 버블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실적 경로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일단 최소 200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그런데 아주 최소 반도체 전자닉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기 그냥 50조 곱하기 4해서 최소 200조 나오는데 이제 시총이 1,600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200조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1,600조 이제 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아유 빠르게 올랐으니까 숨 좀 골라 이런 걸 기다리겠지. 아유 이게 많이 올라서 뭐 PR 뭐 20배 30배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온 걸 인정을 해주겠죠 시장에서.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지수는 올라오고 주가는 올랐지만 또 이유가 뭐 버블식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다. 버블 아니라는 거 저도 뭐 버블일 수는 있는데 이게 버블의 뭐 끝 뭐 이제 이제 터지기 임박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버블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가 정점으로 내년은 100조대로 팍 꺾여버려야겠죠. 네. 그럼 실적이 버블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엔 그와 함께 그럼 주가는 반토막 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AI 하드웨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또 엑셀을 밟았냐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학습 시장이 AI 학습 시장이 추론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 시장은 최소 10배다.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가 막 붙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주가만 봐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엄청 커지는 것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론 시장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추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하면은 연산의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산이다 보니까 CPU가 이렇게 막 부각받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보는 거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인 것 같고 많이 오른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철저하게 양매 애도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코스닥이 이틀 동안 1% 올랐더라고요. 아니 코스피가 6% 7% 오르는데 지수가 6% 오르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런 장이다 보니까 하도 억울하다 보니까 아까 한 2시 때는 에이 코스닥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울분의 참여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계열도 이제 툭툭 올라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소부장 쪽으로도 안 가요. 그냥 대형주만 초장창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겠죠. 계기 이꼴 모멘텀 이게 어떻게 형성되면서 이쪽까지도 팡팡팡 이끌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모멘텀은 결국은 외국인들 쪽에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아유 그러면 그들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그럼 코스닥이라는 게 있대. 거기서 반도체 보니까 이거 뭐 장비주인데 다른 것도 뭐 렘리서치 선행 PR이 뭐 40배 이상 넘어갔는데 40배 50배 되는데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은 그 정도 아니네. 그럼 그거를 뭐 매수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바뀌겠죠.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네, 조금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면은 좀 모멘텀이 그래도 좀 독보적인 기술 뭐 이런 쪽들 이런 거 보여주게 되면 그나마 좀 뭔가 자극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양매도다. 네. 그러면 팡팡 주식을 못 늘리겠어요 지금은요.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저희의 풀리지 않는 의문 매크로가 매크로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7,500 뭐 신고가가 가고 있는데 유가는 $100 이상이다. 네. 뭔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미국 금리 보니까 30년물이 5%를 띵동띵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 금리랑 유가 보고 있으면은 좀 불편해요. 바뀐 것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고로 시장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아. 근데 시장은 그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AI를 보느냐, 지정학적 관련된 쪽을 보느냐라는 쪽에서 큰 축이 격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무게를 둔다 그러면 이번에 돈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일단 인정. 그리고 AI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쪽에 조금 약간 섹터와 종목적으로 더 집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어렵습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낙관론자들이 돈을 버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또 남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낙관적으로 내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세요. 앵커님.
와,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주시네요. 진짜 사야 될 시기인가 봅니다, 대표님. 내일 빠져도 사도 될 것 같은 게 아직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네, 저 진짜 삽니다. 단타, 예, 단타의 기술, 예. 네. 예. 아,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오늘 장이 완전 좋았으니까 웃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혹시 주식을 내릴 만한 어떤 악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떤 악재가 증시를 좀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될까요? 끌어내릴 만한 재료들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증시의 그 가장 큰 악재, 부담 요인은 주가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른 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펀더멘털이나 외국인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높다는 거를 어떠한 요인들이 비매가 돼서 차익 실현 명분을 제공할지 이게 관건인데 네. 미중 정상회담도 하나의 그 재료가 될 수 있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죠. 물가가 뭐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은 금리도 한번 위로 튈 거고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가 아니라 5월달 월간 전체에 걸쳐서 그 캘린더들의 스케줄을 봤을 때 또 한 번 반도체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엔비디아 실적들도 있고 네. 6월달 넘어가면은 이제 그 오라클이랑 네. 브로드컴 이런 업체들 실적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5월달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높은 주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조정을 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염두는 해두고 있는데 네. 이게 3월달처럼 막 시장을 20%씩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재료는 저는 아닐 거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뭐 많이 양보를 해도 고점에서 한 10% 정도 이내. 지금 만약에 다음 주부터 코스피가 고점 봤다라고 하면은 하단은 뭐 그때 다음 주 되면 7천 뭐 중후반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6천 후반 8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6천 중후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뭐 바닥 정도로 설정해 놓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도 왔을 때 저는 삼성전자와 닉스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때 담으면은 그럼 못 또 담을 못 것 담- 같고 네. 그때는 올라가는 건 조금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저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두 분께서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표님, 네. 한국 이익 상향 모멘텀이 압도적이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또 보고서는 잘 내요. 그래서 네. 그들이 보고서 낼 때마다 왜 이렇게 안 사냐,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몰아서 한 방에 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쪽이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뭐 당연히 이익 상향 모멘텀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실적에 대한 그 이제 3개월짜리 전망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네. 3개월 수정치입니다. 선행 PER 관련된 쪽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5월 달에 대비해서 그 5월, 6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쪽들이 실적에 가장 강한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올해 50% 이상은 다 늘어날 거라고 봤었는데 최대 100%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아까 보니까 어떤 증권사에서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를 얘기를 하는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지를 것 같아요. 마켓 주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거의 압도적인 모습들인데 네. 그 지금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대만조차도 여기까지 못 쫓아와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내년에는 한국만 보여 이런 쪽이죠. 거기다가 쭉 봤었을 때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부터 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 테크 쪽들, 하드웨어 쪽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요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결되는 요 측면들이 가장 높겠죠. 근데 그게 중심이 TSMC도 물론 있겠지만은 TSMC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저평가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의외로 강한 쪽들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쪽도 잘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로 전방을 하는 게 약간 꺾였어요. 네. 지금 오히려 늘어나는 쪽은 테크가 더 강합니다. 근데 저 에너지 쪽들은 약간 꺾이고 오히려 지금 그 소재 쪽들도 좀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만큼 좋아질 걸로 봤었는데 아니야라고 해서 꺾이는 쪽들은 분명히 있는데 테크는 여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시각들이 다 이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거는 6월 전망치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사.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고. 근데 에너지는 다소 꺾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는 경기 소비재 9% 하락하는 모습들이고 유틸리티 7% 하락, 필수 소비재 5% 하락. 그러니까 즉 소비재와 유틸리티 쪽에서는 재미없는 걸로 일단 저게 약간 유가에 대한 것과 그 전체 원재료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비 심리도 50대 미칩니다. 미국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고용지표 관련된 쪽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금요일날 발표될 텐데. 근데 일단은 지난달이 또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달에 그만큼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최근 동향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소비 판매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으니까 뭐 에너지 쪽도 쓰고 나머지도 씁니다. 근데 고용이 만약 꺾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둘 다 쓰다가 그래도 어차피 에너지는 뭐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유 그 나머지를 내가 실업을 당하게 되면 그거부터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또 점점점 영향을 끼칠 것들은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게 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매의 근거가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게 되면 다른 쪽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안 가요. 절대 안 가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다른 애들만 가는. 네, 그거 조금만 조정 나온다 그러면 그건 덜컥 살려고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금도 거기 계속 남아 있고요.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가장 강력한 실적 그리고 또 11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 당연히 그런 거로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가가 지금 이제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짜로 계산한 것 같아요. 이게 월요일 날 나온 리포트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금 지수 레벨과 함께 나머지 아시아 쪽들을 쭉 봤었을 때 선행 PR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만은 20배, 인도 20배, 그리고 홍콩도 조금 그러니까 홍콩은 주가가 못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배, 17배 이런데 그렇게 올랐는데 한국의 PR은 7배가 안 돼요. 이런 걸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만약에 대만을 본다 그러면 PB로 기준은 5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싸다 대만. 네. 거기다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거기다 비싼 걸 더 매수가 들어가겠냐? 근데 대안이 생겼습니다. 아니 싼 한국이 딱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냥 일단 됐고 그냥 거기 있어. 그러면 어디로 자금이 들어올까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올랐는데 7,500원인데 PR이 7배다. 주가 계속 올랐는데 PR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실적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아주 별 희한한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면 대만이랑 PR이 맞춰질 때까지는 그래도 좀 안심해도 될까요, 대표님? 3배. 그럼 지금 774 얼마 몇 배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냥 우리나라 그 이익이랑 맞춰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총이익 정도요. 그로스로 봤을 때. 성장률 그 코스피가 오늘자로 75%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연초 이후로 네. 연초 이후로 코스피 이익 상향된 정도가 100%거든요. 네. 75 마이너스 아니 100 마이너스 75면은 25. 예. 한 25%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냥 그 겐또 때려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 벤또구나.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골드만삭스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넥스트 반도체를 어느 쪽으로 가장 탑픽으로 꼽고 계신지 의견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넥스트 반도체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냥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AI들. 근데 반도체를 대안할 만한 지금 주도주가 딱히 없잖아요. 좀 넓게 봐서 반도체랑 전력기기랑 MLCC, AI 밸류체인 정도가 지금 시장은 주도에 가고 있는데 네. 넥스트라고 하면은 시장이 한번 부러진 다음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장세를 형성할 때 넥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불장의 끝은 아직은 길이가 남아 있으니까 네. 굳이 넥스트 말고 기존에 있는 이 주도주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 머물러야지 뭐 새로운 주도주 찾겠다고 하다가는 지금은 오히려 더 다운사이드 하락에 대한 좀 위험, 매매 타이밍의 오류 이거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딱 하다 보면은 거기 조금만 딥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싸 보여요. 주가도 간 거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런 좋게 좋은 섹터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확 팔아버릴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요. 확 팔아버리고 확 줄인 다음에 이쪽으로 확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확 줄어는 이쪽은 계속 완화해 가고 있고 네. 새로 들어간 쪽들은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그럼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요 그때부터. 그러면 심각한 나의 그 자아에 대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며칠 다음 주로 갔는데 또 반도체만 계속 달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왜 그렇게 좋은 거 팔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면 다시 다시 세팅해서 다시 반도체로 가야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판 거에서 한 또 20%가 급등해 있는데 그 가격에 사기 힘들잖아요. 그 가격은 안 와요. 또 오지도 않고 예, 더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세팅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정리해서 또 그걸 다시 산다. 20%를 더 주고 거기서 다시 예전 비용까지 맞춰놓고 그냥 기다리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섹터가 움직일 것 같다, 좀 변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들어가는데 요만큼만. 그래서 요만큼 들어가서 그게 탄력 받는지 보면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낫겠지. 여기서 나 너를 정했어 하고 먼저 딱딱 하게 되면 자네 나갔는가? 거기 기다리겠는가? 이러면서 또 반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시장에 맞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넥스트 옆엔 다음에 반도체를 찾기보다는 네. 백그라운드 반도체 찾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반도체가 중간에 쉬었다 갈 때 약간 지원 사격 방어해 줄 수 있는 뭐 시가총액 작은 업체들도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게 역시나 유통주들. 그러니까 아까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가 뭐 골드만 추정해서 글로벌리는 지금 실적 추정들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주식으로 이렇게 돈 벌고 네. 그다음에 성과급도 많이 받는 회사들 늘어나고 이거 일부는 뭐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네. 일부는 확실히 소비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5월 달에 보면은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여행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소비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반도체 이만큼 팔아 가지고 다 가기에는 쉽지 않은 업종인데 네. 그래도 반도체 일부 올라간 거 조금 덜어서 그 들어가 볼 만한 업종이 저는 우리나라 소비재들, 유통 업종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몸집이 작으니까 급등을 하더라도 좀 많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 그 주간 수익률 한번 그냥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네. 올해 연초유로 네. 확실히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조만간 그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으로 해서 이렇게 쫙 깔아놓는 게 편한 건가요, 그러면? 네. 네. 근데 한 방이 아니라 마이너스 한 방이. 여러 번 맞았는데 네. 뭐 여기서 코스닥이 더 밀릴까라고 보면은 뭐 바이오들도 어지간한 악재들 다 소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참 바이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오후장에 코스닥이 좀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쓱 하고 철봉할 때 으악 올라갔는데 보니까 되게 어렵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중에 바이오주는 안 가요. 바이오주 철저하게 외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또 이제 워낙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이 내가 바이오는 한 바이오 해 한 사람들이 먼저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 매물을 안고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럼 후속적인 매수로 바이오 싸 보이던데 하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트리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뭔가 누가 이제 장막을 이렇게 쫙 찍고 나다 하고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장막 뒤로만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지금요. 바이오주는 금리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금리가 오히려 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으니까 더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근데 금리에 만약에 민감하게 만약에 금리가 문제가 됐다고 하게 되면 네. AI 하드웨어 지금같이 나오는 이 분위기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KPX 투자가 계속 또 진행되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어차피 그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자금을 조달한다고 보면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간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네. 그래도 이상 없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의 대표 주자를 보게 되면 지금 두 개만 올라갑니다. 아마존과 구글 두 개만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그게 그래도 그나마 좀 자유롭고 거기다가 나 본업 쪽에서 충분히 성과 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번 실적에서도 보여준 게 이상 없어 우리. 그러니까 이상 없는데 거기다 작은 문제 아이고 어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 또 두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4개 있어요. 구글은 TPU, 네. 아마존도 자기 거 트리엄프인가요? 뭐야? 네, 뭐 트라이엄프. 트럼프 예. 발음도 안 되네 이제는요. 예.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칩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아라고 한 쪽들을 더 봐주는 거죠. 그러면 내 칩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HBM 필요해.
그러니까 그 수혜는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집합 쪽에서의 또 변화들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또 반도체네요. 네, 삼전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이것도 약간 순환 논리인데 HBM이 지금 말고 레거시 쪽들이 돈이 되니까 이쪽에서 다들 공정전화 해가지고 돈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엔 HBM이 또 쇼티지 나면은 네. HBM 쪽으로 몰려가고 그럼 디램 또 쇼티지 나고 디램 가격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도 다그 안에서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러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에서도 뭐 전공정 갔다 후공정 갔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분위기는 그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새로운 섹터를 찾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AI 문의가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AI 문의는 계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AI네라고 공기가 바뀌었네 이런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우리 AI도 같이 묻어있네라는 쪽들이 계속 있어야 거기서 주도주가 탄생하지. 주도주는 아니면 거기에 걸맞게 섹터가 움직이지. 그게 아닌 이상은 전혀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통주 이쪽들도 지난번에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부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통주와 관련된 쪽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쭉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라도 타라는 건가 약간 신호가 약간. 그래서 조금씩 늘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들려 이런 느낌으로 아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의 한마디가 딱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쭉. 네. 대표님께서 유통주를 모으고 있고 위원님께서 유통주를 말씀하셨다는 건 조만간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봐야 뭐 이게 너로 정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올라가 지금요. 예. 네, 저희 다시 돌아 삼성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한 11위입니다. 11위. 맞아요. 11위. 11위. 그 10위가 좀 강력하죠. 네, 위원님. 슬라이형. 삼성전자 아직도 싸다고 봐도 좋을까요? 뭐 지금 뭐 그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밸류에이션이 싸죠. 근데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반도체 투자 논리는 그거잖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삼성전자 PR에 지금 역대급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에 16, 17년도나 21년도 그 전통적인 시클리컬 산업에 해당될 때 통용되는 논리인데 네. 지금은 그게 아직은 통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아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전에 전통 산업군으로 시장에서 대부분 보지 않는다. 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PR이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거부터는 조금 약간 다르게 봐야 되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PR도 내려가니까 네. 뭐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예전처럼 뭐 전통적인 시클리컬 산업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아직까지 도망갈 시기가 아니군요, 네. 대표님. 같은 의견이세요? 이번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를 그 비슷하게 맞춰가던 샌디스크나 그리고 또 이제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실적 네, 발표할 맞죠.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CEO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예전에 회사가 그냥 그 랜드 갖다가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야. 우리 장기 공급 계약하고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지금 2030년 그건 기본이야. 이렇게 합니다. 2029년까지 다 마감됐대요. 지금 수요가. 그렇게 내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반영해서 만약에 팔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Q는 유지가 돼 있고 P만 올라간다 그러면 나 실적 더 젖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가장 기초적인 걸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도 그래서 그 장기 공급 계약 LTA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는 좀 해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걸 내가 왜 보여줘? 라고 하면서 내가 갑인데 갑답 예전에는 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약간 시기가 호황기에만 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든지 을로 바뀌는 모습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갑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쪽에서 공급 계약 조건을 내가 왜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샌디스크나 이런 쪽들까지도 거의 뭐 5년 단위로 공급 계약을 쫙 늘어가기 시작한다. 거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입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사이클이 이제 우상향이 되면서 그 진폭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고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 뭐 2,000대, 3,000대 다시 올 거야. 이게 안 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심각한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뭐 큰 뭐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그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기반을 또 잡아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얘기를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찾는다. 그러면 일단은 좀 또 조정 나오면 사야 되는데 그 조정이 안 나와요. 그 조정이.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요. 조정 오면은 나눠서 사자라는 게 가장 편한 대응 전략인데 편하게 사기에 안 놔두네요 시장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정 오면 살려고 3월달 같은 조정 한번 아직 그 전혀 끝난 거 아니니까 그래서 CMA가 거기 들어가 있대요 자금이. 그래서 주 대기하고 있대요. 근데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지 못하고 그래서 제일 즐거움이 뭐냐면 하루에 이자 붙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게 즐거움이래 지금. 그러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아직도 싼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텔이 EMIB 기술 수율 90%를 달성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원래는 평균 수율이 얼마나 됐었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죠. 오늘 유리기판이 다 급등했습니다. 네. 급등해서 와 이제 이쪽도 새로운 주도주로 탄생하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쭉 보다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강하게 자금 들어가고 이것도 반도체 한 축인데라고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싶긴 하겠지만 중심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보게 되면 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EMIB 네. 꼭 그거 같네요. 그 심리 그 하는 거 예. 제이냐 MBTI 예. 인텔의 MBTI는 EMIB입니다. 네. 그래서 뭔 소리죠? 예.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기판하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녹색으로 나오는 그 유리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유리 기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걸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유리 기판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인텔이 먼저 얘기를 하고는 속도가 안 났었어요.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이 패키징 기술의 EMIB가 90% 수율, 90% 수율이면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갔다 가서 한테 물량 주세요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하고 메타가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TSMC는 코어스 패키징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물량을 받는데 지금 벌써 올해 끝, 내년도 거의 중반까지 끝. 지금 2년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또 늘려야 캐파를 늘려야 그다음에 우리 받을 수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자신 있게 배 빵빵 두들기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린다라고 하는 쪽들은 인텔이 그러면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 TSMC 주가 약세는 저기에서 이겁니다.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것 때문에 TSMC가 못 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바라봤던 이제 프리미엄이 사라진다고 봐야겠지. 인텔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8년까지는 또 패키지 크기를 확장해서 더 통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추진하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EMIB 기술을 통해서 진짜 이게 들어갈지 계약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90% 수율까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패키징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인텔이 아까처럼 들어가는 게 글래스 기판이 유리 기판이다 보니까 와 인텔의 유리 기판 그러면 우리 유리 기판 관련주 SKC가 또 마침 실적을 같구나 이게. 예 실적이 원래 이 회사는 해봐야 내년까지도 계속 적자 볼 줄 알았어요. 화학 쪽 섹터분에. 근데 그게 아니라 흑자로 딱 전환하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가 빡 몰리면서 그래서 출발한 게 오늘 유리기판의 강세 특징인데 제가 보기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텔로 납품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그쪽과 연결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삼성전기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적용해서 움직일 걸 생각하는데 그게 빨라야 2027년 상용화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30년에 본격적으로 양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 연관되는 건 좀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쪽에서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막 몰려가서 사느냐? 제가 보기에는 핵심주를 찾아야죠. 유리기판의 핵심주는 인텔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다. 그래서 인텔을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국내 유리기판은 별로 관심이 개인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라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2027년부터 우리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양산 들어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밸류체인들 쫙 나올 거고 이쪽 밸류체인들 쫙 나올 거고 아니 아까 보니까 오늘 SK 지주사가 또 급등했거든요. 장중에. SKC도 SK 계열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상한가 나왔잖아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SKC는 다른 계열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이게 바뀌어 있어요. 계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맛이 있어야죠. 네. 아 그러면 SK 안 오는 거 뭐 없을까? 뭐 이거 찾기 시작하고 SK 네트워크스 못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유리기판은 핵심은 지금 그냥 인텔이 낫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 지금 사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라고 하셨으니까 인텔까지 패키지로 매수가 가능한 그러면은 시점일까요? 그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디램 ETF 2개 사면 되겠네요. 그냥. 속스를 사시죠? 아예 그냥 속스를. 네. 저는 레버리지는 위험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올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일 것 같고 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느덧 82,000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내일도 강세장이 예상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두 분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5,600명 이상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그래도 갖춰놓고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시죠. 일단은 그냥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지금 이쪽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미국에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달리는 하드웨어가 좀 쉬자라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 우리는 당연히 이제 뭐 개파락이 나오든 영향이 나오겠죠. 근데 첫 개파락이 나오면 그것도 다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면은 그런 쪽으로는 보는데 그러면 얘가 쉴 때 다른 쪽에서 누가 바톤을 받겠느냐? 오늘 보니까 또 대형주 쪽에서는 LG전자가 눈에 띄어요. LG전자도 외국인들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이 특징은 IT 쪽인데 덜 간 IT 쪽 이렇게 또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 아이디어 갖고 일단은 지금은 아이디어를 찾고 만약에 관심 있으면 조금만 들어가 보자. 그리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늘리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곤란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아니 거 곤란한 부탁드리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곤란하게 예. 네, 시청자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텔레그램에 내일 아침에 어떤 글이 올라올까요? 뭐 고민 중인데 네. 그 확실히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주가가 큰 리스크가 된 상황이죠. 가장 큰 고민거리. 근데 그 흔히 말해서 가격과 가치라고 해서 가격만 보면은 지금은 뭔가 들어가기 어렵고 팔아야 될 것 같고 차익 실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치, 뭐 펀더멘털이 될 수가 있고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될 수가 있죠. 이걸로 놓고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증시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내일이 됐건 혹은 다음 주가 됐건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식에서 발을 가급적 빼지 말자. 주식 들고 가자.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이 후회다라는 예, 말씀도 주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나름의 그냥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네.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6천 처음 갔을 때 그때는 모두가 다 그냥 코스피 뭐 7, 8천 가는 거 다 기정사실하면서 거의 포모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네. 지금은 포모도 있는데 뭔가 두려움의 그 벽, 의심의 그 시각들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에 올라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네. 한지영 의원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는 매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고요. 저희 함께 좀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또 최은정이었고요.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